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다. 손정희식 난관 돌파와 극복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좌절된 교사의 꿈을 사업가로 바꾸다. 초등학생 때 손정의의 장래 희망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 교원 코스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제일 한국인 3세인 까닭에 일본의 국공립 초중 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었다. 손정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사실을 알았고 그 순간 꿈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문제 해결 절차 1.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한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던 손정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는 한국 국적이었다. 손정희는 장애 요소가 된 한국 국적을 좀 더 파고들어 보았다. 그러고는 진짜 장애 요소가 일본의 법률 또는 제도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요소의 일종으로 손정희가 마주한 적의 정체였다. 문제 해결 절차 2. 충돌 구조를 파악한다. 손정희의 한국 국적 때 일본의 법률이 앞날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항상 국적이 걸렸다. 포기하기는 싫었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손정희는 국적 따위에 나의 미래가 좌우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며 일주일 내내 고민에 빠졌다. 문제 해결 절차 3. 문제 극복 방법에 따라 싸운다. 천성적으로 밝고 낙천적인 손정희는 이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국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는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일본으로 귀화하자고 저른 것이다. 손정희는 목욕탕,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국적으로도 선생님이 될 수 있잖니. 손정희는 반론했다. 학생이 적은 곳에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기왕 가르칠 거면 학생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요. 끈질기게 조르고 또 졸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너 말도 옳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 국적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단다. 너가 이해해라. 이때만큼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손정희는 일본에 귀화하기는 어렵다. 국적이 걸림돌이 되니 어쩔 수가 없다며 국공립 학교의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다. 그리고 다음 수를 생각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을 가르칠 방법은 없을지 궁리한 것이다. 그러다 문득 학원을 경영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손정희는 친구 어머니에게 학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학원으로 쓸만한 건물이 어디 없을까요? 라며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손정희는 그런가요? 라고 대꾸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기에 손정희는 중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도 학원을 경영하려고 하는데요 라며 이미 만들어둔 커리큘럼을 펼쳐서 보여주기도 했다. 손정희는 이 무렵부터 경영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다란 전기가 된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등학생 시절에 떠난 미국 어학연수였다.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정의야. 이렇게 생각한 손정희는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실망감에서 점차 해방되어 갔다. 욕구 불만이 해소되면서 손정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을 향해 나아갔다. 미국 어학연수가 장래의 꿈을 사업가로 바꾸는 데 중요한 전기로 작용한 것이다. 만성간염에서 극적으로 회복되다. 1983년 봄 손정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찾아왔다. 회사의 건강진단에서 심각한 만성간염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2년 수개월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로 출발해 얼마 후 출판사업에 뛰어들면서 컴퓨터 비즈니스 업계에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창업 초기이기도 해서 지나치게 몸을 혹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리라. 당연히 식사도 수면 시간도 불규칙했다. 그런 탓에 몸이 굉장히 피곤하기는 했지만 당시 아직 25이라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피로가 쌓였나 보군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의사가 당장 입원하시오 라고 말한 것이다.
낙천적인 손정희도 그때는 할 말을 잃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창업자의 병은 자칫하면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손정희의 인생에서 최초이자 최대의 위기였다.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이한 셈이었다. 그러나 손정희는 이 위기를 다음과 같이 극복했다. 문제 해결 절차 1.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한다. 손정희 자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입장인 적으로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 병, 즉 만성간염이었다. 당시 만성간염은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불치병이었다. 만성간염에서 강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으며 최악의 경우는 한창 일할 40, 50대에 돌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제 해결 절차 2. 충돌 구조를 파악한다. 손정희 자신의 육체 대 병, 만성간염이 사업 추진을 현저히 방해했다. 문제 해결 절차 3. 문제 극복 방법에 따라 싸운다. 손정희는 병을 고치자는 강한 의지를 품고 만성간염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했다. 죽음의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손정희는 학술 논문을 뒤져 스테로이드 이탈요법이라는 치료법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만성간염을 인위적으로 급성간염 상태로 만든 다음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방법이다. 1984년 1월 손정희는 부인과 함께 이 요법을 개발한 도쿄 도라노몬 병원의 구마다 히로미스 의사를 찾아갔다. 이때 4, 5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구마다 의사의 치료와 손정희 자신의 기력으로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또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기에 병실에 컴퓨터와 팩시밀리, 전화를 가져와 원격 조작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기발한 경영 방법을 시도해 성공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손정희식 초계기 비행 경영을 고안해냈다. 여담이지만 당시 손정희는 거래처 등 회사 외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미국 장기 출장을 떠난 것처럼 꾸몄다고 한다. 공동 경영을 파기하고 독자 노선을 걷다. 손정희는 1981년 9월에 주식회사 경영종합연구소와 50%씩 출자해 일본 소프트뱅크 자본금 1000만엔을 설립했다. 즉 공동 경영이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손정희는 도쿄 로pongi에 있던 당시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 허드슨 소프트를 찾아가 구도 히로시 부사장을 만났다. 허드슨은 200종류나 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잡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와 전기 부품 도매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도매함으로써 시장의 9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손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 최고의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면인 구도에게 허드슨의 상품을 독점 판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던 구도는 며칠 뒤 손정희에게 말했다. 거래합시다. 구도는 독점적 판매 계약을 맺기 전에 5천만엔을 입금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손정희의 파트너인 경영종합연구소 내부에서 이 거래가 문제시되었다. 소프트웨어라면 무엇이든 팔겠다는 손정희의 방식의 이론이 제기된 것이다. 경영종합연구소는 비즈니스용 교육기기와 컴퓨터용 기기를 취급했기 때문에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업이 이 본업과 연동되기를 기대했다. 즉, 게임 소프트웨어까지 품목을 넓히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또 손정희가 조건으로 제시받은 5천만엔 중 대부분을 경영종합연구소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5천만엔이라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크다는 이유로 손정희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해서 사업 방향을 둘러싸고 손정희와 경영종합연구소의 노선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손정희는 애써서 거래합시다 라는 답변을 받은 허드슨과의 독점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5천만엔을 조달해야 했다. 동시에 일본 소프트뱅크와 경영종합연구소의 관계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게다가 서둘러 결정해야 했다.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손정희는 머리를 싸맸다. 문제 해결 절차 1.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한다. 손정희는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허드슨과 독점 판매 계약을 맺어 사업의 추진을 꾀하려 했다. 그런데 파트너인 경영종합연구소가 이를 가로막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자본금이 1,000만엔인 일본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5천만엔을 입금해야 한다는 데서 재무상의 위기를 느꼈다고는 하지만 경영종합연구소가 손정희의 적으로 변모할 조심을 보인 것이다. 문제 해결 절차 2. 충돌 구조를 파악한다. 손정희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감각 대 경영종합연구소의 소극적인 경영 감각이라는 충돌 구조가 형성되면서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정희는 5천만엔을 입금해서라도 허드슨과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공격적 판매에 나선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점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문제 해결 절차 3. 문제 극복 방법에 따라 싸운다. 공동 경영이 유지되기 어려워진 이상 이를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 손정희는 독립을 결심했다. 그 대신 5천만엔은 손정희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또 주식회사 경영종합연구소와는 나중에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안 좋게 헤어지기보다 원만한 합의 이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허드슨의 부사장 역시 손정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공동 경영은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정희가 장래에 주식을 공개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공동 경영을 파기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정희는 공동 경영 파기를 제안했다. 그러자 경영종합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자한 지분을 사들이시오. 이에 손정희가 물었다. 어느 정도의 금액에 사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영종합연구소는 이렇게 답했다. 액면가의 3배에 사들이시오. 너무나 높은 금액에 손정희는 깜짝 놀랐다. 장애물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다. 그러나 손정희는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해 나갔다. 먼저 허드슨이 요구한 5천만엔을 친척 등에게 빌려서 기일까지 입금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제1권업은행에서 1억엔을 융자받아 경영종합연구소의 지분을 액면가의 3배에 사들였다. 이렇게 해서 경영종합연구소와의 제휴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설립된 지 3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난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자사 광고를 위해 잡지를 직접 창간하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로 출발한 직후에 출판 사업에 뛰어들었다. 여기에는 컴퓨터 전문 잡지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광고 게재를 거부한 일이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 소프트뱅크는 창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직 지명도가 낮았다. 광고를 싣지 못하면 회사를 알릴 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뻔했다. 따라서 손정희로서는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자력으로 뛰어넘고자 도전했다. 문제 해결 절차 1.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한다. 일반 신문에는 광고를 내도 선정 효과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손정희는 컴퓨터 전문 잡지에 광고를 내고 싶었다. 그런데 이 잡지들이 하나같이 광고 게재를 거절했다. 즉, 컴퓨터 전문 잡지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업에 대해 가로막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 잡지들의 발행인 중에는 손정희는 건방지다라든가 손정희가 싫어서 거래를 안 한다 등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문제 해결 절차 2. 충돌 구조를 파악한다. 컴퓨터 전문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손정희의 의혹 때 컴퓨터 전문 잡지의 거부 반응이라는 충돌 구조가 손정희의 일본 소프트뱅크를 가로막았다. 문제 해결 절차 3. 문제 극복 방법에 따라 싸운다. 손정희는 기존의 컴퓨터 전문 잡지가 광고 게재를 거부하는 이상 본격적으로 출판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간부진이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프트웨어 유통사업도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데 월간지를 동시에 2개나 창간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반대를 무릅쓰고 월간지 창간을 서둘렀다.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로서 지반을 확고히 다지려면 더 많은 소프트웨어 하우스, 더 많은 컴퓨터 상점과 거래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뱅크 자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컴퓨터 잡지의 적자를 흑자로 바꾸다. 컴퓨터 전문 잡지를 창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회사 간부들이 걱정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매달 한 잡지당 1000만엔엔 합쳐서 2000만엔의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막대한 편집 및 제작 비용이 들어갔고 인쇄소에서 보낸 인쇄 대금 청구서가 매달 홍수처럼 날아들었다. 건강 진단 결과 만성 간염이 발견된 직후의 일이었다. 손정희는 경영 기반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위기에 봉착했다.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 셈이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문제 해결 절차 1.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한다. 손정희는 2개의 컴퓨터 전문 잡지를 간행하고 광고 매체로 최대한 활용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 확대를 꾀했다. 그러나 독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해서 예상만큼 팔리지를 않았다. 그 원인은 독자가 아니라 잡지의 내용에 있었다. 한마디로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요인이었다. 문제 해결 절차 2. 충돌 구조를 파악한다. 컴퓨터 전문 잡지의 대량 판매라는 전략 때 컴퓨터 전문 잡지에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충돌 구조가 매달 총 2000만엔의 적자를 초래했다. 문제 해결 절차 3. 문제 극복 방법에 따라 싸운다. 반년이 지났을 때 손정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수만 장에 이르는 독자 카드를 전부 읽었다. 그러는 동안 크게 6가지 문제점이 추려졌다. 이에 손정희는 6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1.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정가를 내린다. 2. 가격에 비해 페이지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페이지를 늘린다. 3. 평가가 좋지 않았던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다. 4. 기사 속의 일러스트도 평이 좋지 않으므로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를 기용한다. 5. 오탈자가 많다는 부끄러운 지적이 많으므로 오탈자를 없애고자 철저히 노력한다. 6. 지명도가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TV 광고를 진행한다. 이 개혁안에 대해 손정희는 총 예산으로 1억엔을 계상했다. 당시의 손정희에게 1억엔은 거금이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잡지를 발간하면 적자가 1억엔, 2억엔 사여갈 뿐이니 그럴 바에는 1억엔을 들여서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 깔끔하게 패가 나고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다. 손정희는 최종 결전을 벌이자며 단번에 승부를 걸기로 했다. 마음속에서 결전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명언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개혁안 중 6번째인 TV 광고가 문제였다. 컴퓨터 잡지로서는 전대미문의 TV 광고를 하기로 했지만 거기 들어갈 비용까지 생각하면 1억엔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손정희는 NEC를 찾아가 고위층과 협상을 벌였다. NEC 컴퓨터 전문지라는 명목으로 NEC의 컴퓨터와 함께 TV 광고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같은 예산으로 2배의 광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NEC 전문 잡지이므로 잡지의 판매 부수가 증가하면 잡지 자체가 NEC의 광고도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거 괜찮겠군. 함께 해봅시다. NEC에서는 공동 광고를 승낙했다. 그리고 이것이 운 좋게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때까지 매달 5만 부를 찍으면 80% 이상이 반품되던 것이 신반부를 찍었는데도 2-3일 만에 매진되었다. 그달부터 출판 사업은 단번에 흑자로 돌아섰다. 경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팀제를 만들다. 그런데 몇 년 뒤 출판 부문이 다시 부진에 빠져 발행 중인 잡지 8개 중 7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 해결 절차 1.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한다. 사업을 확대하면 전체 사업의 각 부문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눈이 닿지 않게 된다. 부진한 부문이 있어도 부진의 원인을 간과하기 쉬우며 그 결과 상처가 깊어져 경영이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 일본 소프트뱅크도 발행하는 컴퓨터 전문 잡지가 늘어남에 따라 손정희의 눈이 닿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8개 중 7개가 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손정희 자신이 경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시스템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즉, 적자를 낳는 장애물이 시스템 내부에 있었다는 말이다. 문제 해결 절차 2. 충돌 구조를 파악한다. 손정희의 사업 확대 의혹 때 조직의 확대로 복잡해진 시스템이라는 충돌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복잡해진 시스템이 경영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가로막는 입장으로 변질되었다. 문제 해결 절차 3. 문제 극복 방법에 따라 싸운다. 그래서 손정희는 발행하던 8개 잡지 전부를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자 반년 뒤에 한 잡지를 제외하고
전부 흑자로 돌아섰다.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는 잡지 하나는 폐간했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 다른 사과까지 상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손정희는 부문을 작게 나누지 않으면 경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발전시켜 만든 것이 팀제다. 팀제는 이윽고 소프트뱅크에서 확고한 제도로 시스템화되고 정비되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되살린 셈이다.